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 원가는 굉장히 싼데 일본 소비자가는 비싸다는 그쵸,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16,000원. 16,000원. 예. 근데 어쨌든 디자인 바이 코리아, 재팬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이게 원가가 얼마예요?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배네? 10배네? 국내 시장 판매하는 거가 어렵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 대한 문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아, 진짜 많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쪽도 어떻게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의가 많아서 이제 저랑 어떻게 보면은 또 오랫동안 인연이 10년도 넘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무역 전문가인 분이기도 하고 또 저의 오랜 토모다치 그렇죠. 친구죠. 네. 일본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Q10 저팬 시장의 입점부터 상품 등록 그리고 판매 그리고 마케팅 네. 그래서 일본 수출 네, 요거까지 다 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서 만든 게 이제 달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세팅을 한 게 이제 달리 클래스예요. 아무래도 일본 쪽이나 Q10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달리 클래스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시장 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일본 시장이 폐쇄적이고 워낙 아날로그의 나라이다 보니까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망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다리 클래스에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이제 수업이 이제 제이커머스 그렇죠. 수업인데 일단 이제 수업 관련된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예 이제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건 전 세계 시장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중소형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국내에서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 대형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빠졌어요. 예. 뭐 광고 돌리지 않으면 되지도 않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진출해보고 싶다는 갈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사실 쉽게 보는 게 일본 시장이나 또 다른 역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사실은 뭐 국내 시장에 대한 그 진입 장벽도 되게 넘기 힘든데 해외 시장은 좀 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국내 시장 진입 장벽보다 어렵지 않고 국내에서 뭐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은 훨씬 더 핸들링하기 쉬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했던 저희 회사에서 쓴 전략 외에 진짜 시장을 거의 뭐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을 보완해서 만든 수업이기도 하고요. 수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중다리닷컴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거래처분들 꽤 되시잖아요. 그분들 사실 저희 거래처분들도 좀 제법 있는데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는 국내에서 너무 이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이 결국 우리가 수입을 하면은 판매가 돼야지 이제 업체가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매출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이게 이제 재고가 묶여버리면은 전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계속 판매대까지 안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채널을 조금이라도 좀 더 확장을 해서 빠른 전환율로 매출도 극대화시키고 순이익구조도 빼오고 세금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요즘 트렌드에서는 맞다. 각 나라마다 특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다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유럽 플랫폼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아이템 선정하고 그다음에 약간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부분이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을 봤을 때 일본 시장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일본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디테일하게 오늘 좀 재밌게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돈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주력 일들이 뭐냐 설명할 때 제가 재팬 이커머스 관련된 거를 많이 하고 수출입을 한다 했을 때 이게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이커머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걸 지었고 그 전에 있으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제 업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제는 뭐 한국 이커머스도 있고 미국 이커머스도 있고 다양한 이커머스 시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재팬 관련된 우리는 회사 주 거점이 일본이니까 그래서 재팬 이커머스를 이제 제가 길어서 귀찮아서 이제 제이커머스라고 좀 부르기 시작했다. 예.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SSG 뭐 이거 다 뭐 이마트 뭐 엄청 많지만 지금 결국 뭐예요? 쿠팡 아니면 네이버잖아요. 그쵸? 근데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플랫폼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전체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쿠팡이라는 플랫폼이죠. 그 외에 뭐 티몬이나 위미프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점이 수수료가 싸, 정산도 빨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되게 많이 했고 7, 8년 전부터 스마트 스토어에 쭉 열광해서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안 사요. 쿠팡이나 아니 새벽 배송, 제트 배송 같은 이렇게 빠르게 배송이 될 수 있는 플랫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결국 저렴한 플랫폼 장사에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을 밀어붙였는데 사람들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 네이버가 어디로 방향을 좀 돌았어요? 네이버 페이로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플랫폼에서 네이버 페이를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를 이용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 같은 광고에 올라오다 보면은 자사몰로 끌어서 네이버 페이를 결제한단 말이에요. 초보자나 이제 그 시장을 점유해서 들어가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네이버가 자체가. 근데 진짜 쿠팡 같은 걸 하려고 하는데 쿠팡 수수료가 기본이 15%에서 40%예요. 정산되니까 돈이 묶이잖아요.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어서 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처음에 항상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돈이 순이익 구조가 높아지는 구조가 빠른 전환율에서 늘어가는 매출에서 빠져오는 구조라 설명을 드리는데 국내 이커머스 시장 지금 대량으로 이제 자본력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대형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업체들 아니면 되게 살아남지가 않아요. 특히 중소형 플랫폼에서나 아니면 중소형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이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제품 갖고 판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기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OEM이나 ODM을 하기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이렇게 보면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리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어렵고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그 고충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쿠팡을 예를 들면 판매자 로켓이나 아니면은 그 로켓 배송하지 않으면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죠. 전원율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순익 구조랑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거죠. 국내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는 막 그래도 잘 팔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돈이 워낙 많이 쿠팡 같은 기본 2달씩 묶이니까 선정상 정도 받으니까 내가 예상했던 수수료에 대비 지출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관련돼서 소상공인에서 대출이 좀 나와요. 대출 땡겨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은 오르는데 순익 구조가 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더군다나 금리도 올라버리고 하니까 이게 이러다가 뭐 이 시장에서 그냥 내가 재고만 쌓이고 도태되고 빚만 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확실히 국내 시장에서 뭔가 돌파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국내랑 해외랑 동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가야 된다. 근데 거기서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비슷하지만 다른 하지만 공통적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결국 일본이고 우리는 내수 시장이 아니라 결국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좋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확실하게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란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수출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요거는 이제는 그 애들 실내화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요즘 일본에서도 인기 있고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이런 거. 자, 아유, 까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다. 이거. 그래요. 이제 자, 애들 이렇게. 용품 확실히 일본이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확실히 높아졌고 물론 혜택이 나라에 주는 혜택이 많죠. 일단 애 낳으면 돈도 많이 주고 지원금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들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병원비 드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요런 제품 일단 그 애들 용품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거 요즘 많이 나가잖아요. 요거 안마하기 이게 이렇게 뒤에 목에 대는 거거든요. 요런 거 일본에서도 많이 나가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가요. 예. 그래서 요런 거 이런 것들도 제가 이런 거를 왜 지금 이렇게 설명하냐면 저번에 수업과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이제 동시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 위주로도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물론 한국 제품들도 설명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 바로 해서 일본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번에 수업에 좀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거와 좀 다르게 새로 나온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소싱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신상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찾는 건지 그리고 그런 것들 일본에 또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 그쵸. 그래서 제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일본에서 내가 판매하는 제품 인기 키워드 올라간 제품들을 이제 한국 뭐 K-뷰티나 패션이나 뭐 식품이 외에 일반 생활 제품들이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는 중다리닷컴을 통해 일본에서 하면 되게 비싸요. 사실 이런 게 제조대행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팔고 싶다 하면은 일본 키워드에 좀 많이 올라온다 싶으면 이거를 한국 시장도 좀 검색해보고 한국 판매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일본도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시장성이 동시 판매가 괜찮다라고 한다면 트렌드하거나 아니면 시즌 상품을 갈 수 있다 싶으면은 이걸 중다리에서 수입해서 내가 공간에 차지할 수 없으니 일부는 뭐 한국 3PL, 일부는 일본 3PL 물건을 넣어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아이템을 찾는 방법, 찍어드린다는 것보다 찾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큰 비용을 들이시지 않고도 디자인 저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신상 제품들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나오는데 도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도. 뭔데? 뭐야? 또 뭐야?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 왜 자꾸만 나한테? 귀엽게 좀 써주든가 귀엽게. 이게 지금 메드인 차이나 제품인데 디자인 저펜이에요. 디자인 바이 저펜인데 메드인 차이나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나오는 거죠. 이런 제품들이 많죠 사실. 흡수력이 3배라 돼가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성분들이 머리가 기시잖아요. 흡수가 다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의 일본 판매 소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 얼마예요? 소비자 가격 맞춰보세요. 500엔 아가슈님 500엔은 너무 싸죠? 500엔 일본 소비자가가 비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 원가는 굉장히 싼데 일본 소비자가는 비싸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일본에서 큐텐 저펜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가 이제 비싸게 판매된다. 그렇죠. 정답은 여기 정답 보여드려요. 1760엔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18,000원 되는 거죠.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16,000원. 16,000원. 근데 어쨌든 디자인 바이 코리아 재팬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이게 원가가 얼마예요? 이거 중다리닷컴에서 수입해 올 수 있는 가격 단가가? 6위안, 5, 6위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도착가까지 치면은? 도착가도 치면은 980 940. 그러니까 1,000원 정도 하는 거야. 1,000원? 그러면 들어온 기간이 어느 정도에? 1,500원?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배네?
1500. 10배네. 그러면 이게 주요 키워드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유입력 했을 때, 이 오프라인 소비자가가 1760엔이면은 이게 지금 10배 정도니까 이거를 다 10배 남은 금액으로 한두 개, 10개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끌어올 수 있는 키워드와 광고랑 그다음에 적절한 가격을 낮춰서 빠른 전환율로 판매를 많이 하면 되겠네. 그쵸? 괜찮네요. 예. 괜찮다. 이런 제품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요번에 작년에 수업에 대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전략 강의라 해서 후반부에 많이 나와요. 초반부에는 기초 강의가 굉장히, 그리고 중급 강의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강의가 8주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3주 정도, 4주까지 기초랑 중급 강의가 되고 4주차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갈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 강의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런 게 동시 판매 전략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오기도 하죠. 예. 다리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중다리닷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조사나 아이템 소장에 대한 것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팅은 한국 제품 위주로 세팅해서 판매 이력을 만들어 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맞는 아이템에 맞춰서 크게 이제 직접 동시 판매할 수 있는 아이템 시장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